타임을 코칭 타임으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여러분의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전거래일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5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 3조 원 넘게 순매수한 외국인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서동구 파트너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증시 정책 관련주들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의 이 조선, 방산, 원전에서 또 주도주가 바뀌는 게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골고루 다 같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어떤 면에서는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왔죠. 사실 오늘까지 오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자 심리 지표상 80%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열권으로 진입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아침부터 갭상승 됐다가 결국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도 가는 이러한 모습들. 또 절묘하게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모두 소폭의 순매도를 보였다가 그 물량들을 밑에서 소화하면서 코스피 먼저 순매수로 반전시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강조드렸지만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기대감 또 상승의 흐름은 지속되지만 이렇게 순간순간의 속도 조절들은 지수도 그렇고 섹터 종목별로도 나타난다. 특히 조금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어제 전체적으로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이 흔들렸던 모습에서 오늘 지주사 쪽들이 조금 쉬는 반면에 조선 방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재차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현재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 특히 우리의 어떠한 그 증시 부양 여러 가지 조치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에서 그런 주도 섹터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외신을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흐름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존 주도주들과 새로운 주도주들의 순환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보다는 이렇게 더불어서 숨고르기도 해주면서 올라간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은 나올 수 있다는 점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들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또 새로운 주도주로의 순환 흐름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입니다. 023772-0269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꼼꼼한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등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더욱더 상세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보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시청자분께서 사연과 포트폴리오 보내주셨을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유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이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데요.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그래도 AI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편입되어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또 52주 신고가 오늘도 또 한 번 경신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협력하고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지고 있고요. 또 하반기까지 AI 서비스 3가지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AI 모멘텀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이 AI 기반으로 사업을 재편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또 새 정부에서 이 AI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AI 관련주들 계속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HK 이노엔같은 경우는 어제 14%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경쟁 약물인 이 보케지나가 독점권을 2032년까지 부여받으면서 복제약 출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한 소식 속에 이제는 급락세를 딛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과연 또 이러한 종목들 어떤 솔루션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도 어떤 종목이 나올지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열어볼게요. 네, 이유고님의 사연입니다. 서동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대선 이후로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 종목들을 보유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종목들의 전망과 포트폴리오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도 방금 전에 이 수익률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듯이 전부 다 플러스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쯤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각 종목별 현재 주가의 위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별로 살펴주시죠. 네, 뭐 오늘 문의 주신 분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그래도 뭐 수익을 잘 보고 계시는 상태, 절묘한 시점에서 문의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요. 뭐 30%씩 세 종목, 나머지 10% 현금이든 아니면 뭐 다른 종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이렇게 해놓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하죠. 카카오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HK 이노엔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쪽에 구분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카오나 한글과 컴퓨터 이 둘 중에 하나는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적절한 이익 실현도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카카오 먼저 살펴보면은 지금 이제 다시 또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100조 투자라는 AI 쪽의 새로운 정부의 정책도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어떤 시장의 핵심 축으로 올라서 주고 있다라는 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카카오가 그룹주의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지주사다 이렇게는 우리가 보고 있지는 않지만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카카오 사업군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또 다른 프리미엄을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형 슈퍼 AI 이러한 쪽에 어떤 앞서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협업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가시화된다는 것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주가의 모습을 보시면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는 그동안에 걸쳐서 뭐 거의 한 주에 한 번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 상담 문의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45,000원부터 46,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그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면은 뭐 단숨에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그와 같은 흐름들이 이렇게 연출이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동요하지 말고 오히려 4만 원이 이탈이 되거나 4만 원 초반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의 관점이고 홀딩의 관점이라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부딪혔던 흐름이 바로 어저께 이러한 그 흐름들이 연출이 되면서 대량 거래와 더불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이제 다른 문의하셨던 카카오 관련한 분들도
기본적으로 이제는 이 종목이 뭐 4만 원을 또 위협하러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4만 5천 원, 6천 원은 절대적으로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비중이 지금 30% 정도 되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좀 더 홀딩을 하셔도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하면 좋겠느냐.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저점들을 이제 잘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4만 6천 원, 7천 원에 위치해 있는 자리들을 1차적으로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2차 목표가는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60개월 이평선이 이 7만 원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최소한도 1차적으로는 요 6만 원 라인이 위치해 있는 자리까지 2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신다면 현재 비중은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6만 원에 근접해 주거나 또는 6만 원 이상이 갔을 때 일부 정리를 하시면서 그동안 이 49,400원에 매수해 놓고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습니까? 지금 한 2.8% 정도 이렇게 뭐 수익이 나니까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는데 현재 새로운 정부 정책, 소위 말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부분이 미국 의회에서도 소위 지니어스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통과가 되고 그거를 또 모태로 해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글과 컴퓨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 뭐 한글과 컴퓨터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우리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워드, 모태로 시작해서 우리 벤처기업 어떻게 보면은 원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지난한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도 이 한글과 컴퓨터 잘 살아남고 또 공공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AI 정책에 발맞추어서 가장 큰 또 수혜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만 만약에 갖고 계시다 그러면 뭐 괜찮습니다. 홀딩하셔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더 앞서가고 더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적절하게 이익 실현도 병행할 만한 그런 어떠한 위치로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바로 이 저항대들이 위치해 있었던 자리 27,000원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죠.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지금 매수 가격이 26,400원인데요. 저 매수 가격 내지는 27,000원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반면에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제 저항의 매물들이 또 놓여져 있습니다. 이 3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3만 원에 근접해 주는 그러한 자리들이 단기적으로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번 주에도 38,0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조금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이 3만 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돼준다면 거기에서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하시면서 현금 만들고 종목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잡아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HK 이노엔입니다. 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죠.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경쟁 약물, 이 보케즈나의 미국 특허 연장에 따라서 2032년 이후에 이 제품의 제네릭이 나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빠르면 올해 4분기에 FDA 승인 신청을 하고 27년부터 제품이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HK 이노엔 제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면서 매출단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경쟁사들이 그만큼 진입이 늦어지니까 바로 그걸로 인해서 조금은 흔들렸다가
제자리를 찾아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표가들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떠한 그 제네릭 조기 출시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뭐 36,000원대에서 72,000원대라든가 63,000원까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61,000원 정도를 적정 주가로 리포트에서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5만 원 밑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요. 이렇게 급등락이 연출을 됐던 흐름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실려주고 이런 어떠한 매매 공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모습들만 놓고 보신다면 상당히 이 직전 고점을 빨리 돌파를 해주고 안착해 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 저항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순간에 거래가 급증해 주고 윗골이 길게 달린 이러한 자리들이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이번 주에도 이렇게 48,000원, 43,000원 이러한 모습인데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7,000원 이상에서만 잘 안착을 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52,000원 정도의 이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이번 주를 통해서 다음 주에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룸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이 물량들이 만약에 매도의 물량이었다면은 다시 한번 5만 원에 안착하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만 6, 7천 원을 지지선으로 하면서 5만 원에 다시 또 안착해주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면 뭐 연말까지 이 FDA 승인 통과되고 내년부터 제품 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주고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죠. 다만 똑같이 전체적으로 비중 30%를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해 놓고 대응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5만 원에 근접했을 때 뭐 3분의 1이 됐든 2분의 1이 됐든 일부 이익 챙겨놓고 나머지 쪽들을 또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각 종목별로 자세한 주가 위치와 흐름들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한글과학 컴퓨터 3만 원 라인에서 매도 후에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물론 지금 카카오, 뭐 한글과학 컴퓨터 또 바이오 쪽들 이렇게 있고 카카오가 현재 새로운 주도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30%임에도 불구하고 5만 원대 후반 내지는 1차적으로 6만 원대까지는 갖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한국과 컴퓨터를 만약에 이익 실현을 하면서 교체 전략으로 한다라면 새로운 또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지주사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다른 여타 종목들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의 어떠한 바닥권 탈출에 따른 새로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 단순한 상법 개정, 뭐 주주 친화 정책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런 쪽에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삼성물산의 위치들을 보시면은요, 사실은 뭐 중간중간 시장이 좀 반등을 줄 때는 반등 시도를 하다가 원위치되고 하는 이러한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지난 7월부터 요 구간들의 어떠한 저항대들 또는 뭐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가 시장이 흔들리면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됐지만 이 자리를 어떤 면에서는요 강하게 이렇게 거래가 여기서부터 실려주면서 다시 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물량들을 소화하고 받아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외국인들의 어떠한 본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개인들, 기관들, 외국인들 이런 어떤 순으로
어떤 수급의 변화되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 여기서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3일 동안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이틀 동안에 걸쳐서 조정이 연출이 되고 있는 이러한 자리들, 뭐 16만 원에서부터 17만 원 사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부 분할 매수하거나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리피킹 종목 지주사로서의 매력도 부각되고 있는 삼성물산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 흐름들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는 보유, 그리고 HK 이노에는 비중 축소 전략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꼼꼼한 솔루션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계좌 상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의 투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 또 자금의 용도 같이 더욱더 꼼꼼하게 사연까지 남겨주신다면 채택될 확률 높아지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대한약품이요. 대한약품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10%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에 10%. 3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그럼 네. 지금 이익이 어느 정도 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은 어디에서 해야 할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파트너님,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또 수익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대한약품 비중 10%. 혹시 이렇게 뭐 좀 피곤하시고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뭐 수액도 좀 맞으시고 그러시나요? 네네. 그렇죠. 이 대한약품 주주로서 아주 자주 맞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회사라는 건 아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의료 파업이니 뭐니 여러 가지로 뭐 참 난리가 나 있는 상태 속에서도 요 실적단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주 뭐 흔들림 없이 너무나도 안정적인 실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 매출액도 물론 뭐 고성장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꾸준하게 5% 내외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 영업이익도 300억대에서 우상향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뭐 400억대. 특히 이렇게 보면은요. 상당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뭐 부채 총계라든가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BP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BPS 기준으로 56,000원, 6만 원이고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보율을 보십시오. 유보율을. 부채 비율이 18%, 17%, 19%밖에 안 되고요. 네. 거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회사는 뭐 은행이고 어디 가서 돈 빌려서다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막 뭐 좀 뭐 그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돈 좀 갖다 좀 써주세요. 이런 식의 얘기라는 거거든요. 이 유보율을 보세요. 와, 유보율이 9,000%예요, 9,000%. 네. 이거는 언제든지 만약에 주주 환원 정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뭐 무중 같은 것도 했는지 모르겠네. 예, 할 수도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이런 정도면은 배당 수익률
3%밖에 안 되는데 배당도 이제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주식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시장에 흔들림 없이. 저는 이 종목은 뭐 계속 홀딩하셔도 좋지 않을까. 또 비중 10%면은 적절하게 뭐 배당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겠고 또 아직은 사실은 뭐 우리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해서도 의료계가 정상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의료계까지도 정상화가 되는 과정으로 가고 막 한다 그러면은 뭐 매출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월봉의 모습으로 보니까요. 이 어려운 고비 속에서도 이 25,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그리고 주가의 어떠한 뭐랄까요 복원력, 안정성 이러한 부분이 빠르게 이 3만 원을 다시 또 회복을 시켜주면서 1차적으로는 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 이 2018년에 52,700원이 고점이었었는데 뭐 이런 분위기면은 최소한도 뭐 35,000원 이상 4만 원은 갖다 놔야지 뭐 이제 조금 제자리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소리 없이 강한 게 더 강한 겁니다. 뭐 거래가 좀 안 되는 게 좀 흠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세요라고는 못 드리겠는데 그냥 뭐 흔들림 없이 갖고 가십시오. 최소한도 4만 원 이상 바라보면서 시간과의 싸움 이런 종목을 시간과의 싸움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물려 있는 종목을 뭐 세워라 내어라면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약품 주주환원 정책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계속 홀딩하면서 4만 원 라인을 목표로 이익을 극대화해보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한국토지신탁이고 네, 1,618원에 네. 비중은 5%입니다. 1,618원의 비중은 5%. 그래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계속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실까요? 네, 고려하고 있어요. 네. 평단을 한 1,450원대로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 종목? 저도 좀 고민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토지 신탁 이 한국 토지 신탁 같은 경우가 이제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신탁 사업 이쪽에 이제 사실 좀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난항들을 겪고 있고 뭐 하면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침을 탄다고요. 그나마라도 이제 뭐 토지 신탁 같은 경우 사실은 뭐 벌어놓은 돈들이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손실 날 일들은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업황이라는 거에 우리가 또 주안점을 둔다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뭐 영업장도 더 확대가 되고 많은 그러한 대기업들과의 어떤 연계성 속에서의 어떤 실적단이라든가 이런 성장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일단 주가에서 이 바닥을 탈출하는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다행스럽게도요. 지금 주봉으로 보면은 강한 저항의 자리를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차적으로 소위 말하는 넥라인이 연출됐던 이 1,400원 자리가 아주 강한 저항대들인데 여기를 이제 지금 돌파하고 안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월봉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디가 이제 딱 걸려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 60개월 이평선이에요. 이게 1,500 지금 80원, 7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에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지금 이제 숙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300원 초반이면은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봐요. 매수할 자리가. 이게 뭐 다시 네. 또 뭐 1,000원을 깨러 가고 그럴 자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1,300원에서 가격만 놓고 본다라면 1,200원 정도면은 매수해도 될 존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뭐 한 5% 정도 더 매수해서 10% 비중하고 단가를 낮춘다. 그러면 1차 목표는 1,500원 정도 넘어가거나 근접할 때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서 일부라도 빠져나올 각오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되겠죠? 할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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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토지신탁 1,200원 라인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전자요. LG전자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1만 2천 원에 5%예요. 11만 2천 원에 5%. 네. 네, 좀 매수하신 지 기간이 좀 되신 것 같아요. 네. 아, 7만 원에서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만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팔아야 될지 해서 문의드렸어요. 네, 지지부진한 이 주가 흐름 때문에 많이 답답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또 LG 그룹주들 가끔씩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LG전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참 답답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LG전자 관련한 얘기들도 문의를 제가 많이 받았고,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할 때마다 주가가 최소한의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는 룸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LG전자는 2%는 자주 보긴 하는데 LG전자 하는 거는 못 들었어요. 그러셨구나. 예. 네네. 자, 지금 이제 이 주봉이라든가 월봉의 모습으로 이제 보면요. 이제 주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고 그리고 반전의 어떠한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135 파동으로. 그러니까 이 한 파동이 이제 끝났습니다. 한 파동이 지난번 구간에서요. 그게 이제 2021년, 2022년부터 23년 요 때까지 주가가 그냥 우리 뭐 3천 간다, 3천 넘어가고 막 이럴 때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떠한 흐름이냐면은 여기서 하락을 했다가 쌍봉 주고 또 빠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이 저점을 깨질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깨지고 나니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였단 말이죠. 이 제가 지금 선거논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자리가 깨지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겁니다. 또 여기가 이제 과매도 영역으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뭔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하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오히려 8만 원이 엄청난 저항이에요. 제가요. 네. 오늘 중요한 노하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LG전자를 네. 뭐 갖고 있으면 8만 원 뭐는 쉽게 올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LG전자가 있는데 다른 종목으로 하지 마시고 네. LG를 한번 보자고요. 주 LG 지주사. 예. 주 LG 가격이 비슷하죠. 2,000원 차이죠. 네. 얘는 아까 우리가 요 8만 원이 LG전자는 저항이었다면은 네. 요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지금 7만 5천 원을 단숨에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지주사라는 어떠한 모멘텀의 패키지로 같이 LG도 그래도 나도 지주사야 이러면서 뭔가 꿈틀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5%를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5% 지금 현재 이 11만 2천 원의 손실 보고 계신 이 LG전자를 지금이라도 그냥 이 7만 6, 7천 원, 뭐 7만 5천 원에 있는 LG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리고 8만 5천 원까지는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그냥 단숨에 갈 수도 있어요. 네.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7만 5천 원에 샀는데 네. 조금 주춤거려. 더 뭐 7만 5천 원 이상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7만 원 초반이라든가 7만 한 뭐 2, 3천 원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5%를 더 사시라고. 네. 그래서 10%를 만들어서 1차 8만 5천 원, 2차 9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네. 속 시원하네요. 지금 그거 팔려고 많이 그러다가 지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팔자니 요번에 더 올라가면 어떻게 해? 또는 뭘로 할까? 이거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말씀을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라는 거를 드린 거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시청자님도 한번 제 말이 공감이 가시면 실행을 해보시는 거고 아니야 그래도 나는 끝까지 버틸래 뭐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매일매일 팔려고 몇 번씩 마음 먹었다가 못 팔고 있었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전자 현재 8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주사인 LG로 교체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3,000원이고요. 네. 비중 10%인데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싶어갖고요. 추가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을지 이 부분 궁금하신 거네요. 추가 매수도 그렇고 이게 얼마 가격대까지 이걸 지켜봐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이 가격 타이밍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이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 업계 30여 년 있으면서 한 몇 번 매매를 했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본 주식이고 그 이후로는 관심을 안 갖게 됐습니다. 맨날 뭐 턴어라운드다. 이번에는 틀려질 거예요. 양적 질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뭐 턴어라운드의 원년 뭐 맨날 그러는데 주가는 뭐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가장 최근에도 뭔가 그래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제 이게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희망 고문 어떤 면에서는 이번에 한번 만약에 믿어 본다라면 지금 이 실적 추이들을 보시면은요. 올해 매출은 지난번보다 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54%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여지고 2027년도에도 이렇게 3년 연속 계속해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전망은 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못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애플과 관련된 이번에 뭐 새로운 얘기 WW인가요? 거기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에이 뭐야 이러면서 실망스러운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한 과정 속에서 관세로 인해서 7,160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8,000원대를 회복해 준 것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저는 추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사실. 예. 모양상으로는 뭐 해도 괜찮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이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뭔가 조금 더 반전의 계기가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종목은 최소한도 10,000원은 회복이 돼야 돼요. 10,000원 회복하고 10,000원이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 추세라도 벗어나면서 새로운 어떤 반전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뭐 매수할까 말까 하는데 다시 매수했다가 가는 척 하다가 또 못 가면 또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또 다른 탄력적인 뭔가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요. 10,000원 정도에 근접을 했을 때 이때 한번 오히려 내가 1,0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10,000원 정도에 500주를 팔고 그리고 10,000원 이하 9,000원 내외 자리에서 재매수하는 그러한 전략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10,000원에 안착해주는 흐름이 되면은 그때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이번 구간의 10,000원에서는 의미가 없고 이해가 되세요? 예. 네네. 그러고 나서 그때 10,000원에 안착해주는 흐름이라면은 좋습니다. 더 삽시다. 해서 뭐 13,000원이 가든 뭐 얼마가 가든 한번 할 수 있는 거지. 아직은 지금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가 또는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뭐 일부 목표가 12,000원, 13,000원도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합시다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주가의 추세상 추가 매수는 지양하자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10,000원 라인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는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10,000원 회복 여부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앵커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목소리를 들으니까 창민님 같은데 혹시 맞으실까요? 네, 맞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저 현대차요. 현대차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207,150원이고요. 네. 저 34%요, 비중. 비중 34%에 20만 원대에서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럼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일단은 지금 아직 마이너스 중인데 이게 회복이 앞으로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또 목표 잡고 일단 홀딩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앵커님하고 사귀시나요? 목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알아들으시고? 네. 유튜브 댓글에도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댓글에서의 애청자님이십니다. 열성 팬이시구나. 네. 저번에는 뭘로 질문을 주셨었죠? 저번에는 녹십자 홀딩스요. 그거 뭐 좋은 수익이 잘 내셨나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그러셨구나. 자, 이번에 조금 현대차 매수가 들어갔는데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사실은 현대차가 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올려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현대차가 이제 저번에 관세가 이제 조금 풀리면서 이게 또 올라간 건지 저도 그건 자세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뭐 관세에 대한 그 직격탄을 맞고 네. 상당히 자동차 쪽들의 움직임들이 좋지 못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자동차 관세 유예해줄게 뭐 또 내려줄게 철강도 50%나 더 인상을 했다가 뭐 낮아줄게 이런 것도 없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뭐 오히려 테슬라 대비해서 죽을 쓰고 있는 테슬라 대신에 점유율도 높아가고 있고 저평가돼 있는 현대차 그룹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일부 외국계 리포트도 나오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떠나서 외국인들이 일단
우리 시장에 지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시총 상위 종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떤 뭐 개별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량은 채워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겠어요? 삼성전자와 삼성일렉트릭, SK하이닉스, 현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들어온 거예요. 이 연속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PBR이 0.5배에 놓여져 있으니까 지난번 구간에서도 뭐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바로 연초에 밸류 프로그램, 바로 현대차, 기아 난리가 났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러한 어떠한 움직임들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이 되고 주가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제 원위치가 되니까 PBR 0.5배 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밸류 자체가 싸졌네.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추세를 갖고 돌아가기에는 조금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난번에 23만 주식 이거는 이제 뭐 의미 없는 그 가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날에 이 22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은 21만 원과 22만 원에 진입이 되면은 저항으로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34% 이번에는 뭐 크게 현대차로 대응하지 마시고 뭐 한 21만 원에서부터 22만 원 사이는 내가 그냥 짧게라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워낙 주변의 여건상 뭐 IT보다도 더 안 좋은 쪽들이 자동차 쪽입니다. 밸류를 가지고 잠깐 움직일 수는 있어도 그러한 측면으로 오히려 현대 기아보다는 모비스라든가 차라리 뭐 현대 오토에버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대차는 21만 원 또 22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은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276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56,10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사연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3월 초에 사자마자 내리막이어서 산 만큼 더 사서 낮춘 가격입니다. 손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홀딩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손절가와 익절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한번 추가 매수를 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비중 10% 56,000원 홀딩 하셔야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포스코 그룹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그룹 우리나라 무역상사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과거 IMF 이전에 그 유명한 대우조선 해양과 더불어서 하나오션으로 갔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그룹으로 갔고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상 앞으로 뭐 무역 전쟁의 여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그러한 물류 쪽, 해상 물류라든가 그리고 또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엘래스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참여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지난 3월 달에 바로 그러한 엘래스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슈팅이 됐던 부분을 반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점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 직전에 고점이 있는 요 55,00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45,000원과 55,000원의 박스권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홀딩 하시죠. 뭐. 그리고 55,000원 돌파가 되는 흐름이라면은 이제 상승의 반전으로 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비중 10%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오늘도 고생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서동구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